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감동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감동아빠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동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을 눌러주셨네요. 하이, 뭐 이러는 느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감동아빠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주제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주제는 네. 제가 전지훈련이라는 제목을 좀 가져왔어요. 전지훈련? 오. 네네. 네. 제가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배우다가 선수 생활도 좀 오래 해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따온 게 전지훈련인 이유도 이 운동 종목으로 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궁금한데 여러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조금 감동아빠님인 줄 모르는 운동이 있을까요? 저를 모르는 운동은 일단 특정이 안 되는 거. 특정이 안 되는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 제가 유명하신... 좀 오래 했던 운동은 테니스고요. 오, 테니스의 왕자? 테니스 선수 생활을 제가 좀 오래 해왔습니다. 와,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나달? 라파엘 나달이요? 나달님. 네네. 아무튼 그 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테니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동아빠님께서 전지훈련 가셨다가 또 겪은 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감동아빠예요. 자, 우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학생 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목격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이 귀신은 전혀 믿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이번 일 계기로 겁이 좀 많아진 이유도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귀신을 믿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자세한 장소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일단 강원도였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강원도 이제 그만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 참... 예, 아무튼 네. 네, 우선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전지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들이랑 합숙을 하면서 제가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운동도 하고 연습 경기도 같이 하면서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지훈련을 출발을 하고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가 엄청 작은 여관이었어요. 근데 틈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관 입구가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저희가 겉에서만 봐도 엄청 낡은 그냥 여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옆에 쭉 그냥 복도에 방이 있었고 한 층밖에 없어가지고 카운터 옆에 그냥 방이 나란히 짝짝짝 있었어요. 근데 그 여관을 저희 테니스 하는 친구들만 쓰는 거라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방에. 그래서 일단 숙소도 무슨 냄새도 엄청 쾌쾌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숙소 자체가.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었고 그 옆에 또 공용 샤워실이 있었거든요. 약간 군대 그런 거랑 똑같았어요, 그냥. 방은 4명에서 한 방을 사용을 했었고 창문이 약간 방에 들어가면은 천장이랑 엄청 가까운 창문이었어요. 사람 얼굴 2개가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의 창문이었는데 그때 계절이 여름이었어요. 엄청 더웠는데 총 4명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다 같이 누워서 잤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방 안에 에어컨도 안 됐었어요.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예민하고. 선풍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선풍기를 틀고 그 조그만 창문을 열고 나서 겨우 잤었어야 됐어요, 저희가. 첫날은 그렇게 해서 자다가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더 더워서 이제 저희가 코치님한테 코치님 진짜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컨디션도 안 좋아진다. 숙소를 옮겨주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코치님께서 이 근방에는 숙소가 여기밖에 없어서 하루만 더 버티다가 내일 다른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니까 하루만 참자, 미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더 버텼어야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불만도 엄청 많이 표시를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잘까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전 훈련을 갔다가 이제 오전 훈련이 다 끝나고 밥을 다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쉬고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저희가 푸세식 변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변기를 또 어떻게 쓰냐, 볼일을 보거나 똥이 마렵거나 이러면은 그냥 옆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서 저희는 그 화장실을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훈련을 갔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숙소에 저희가 들어왔어요. 예. 그다음에 씻고 근처에서 저희가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이제 점호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저희가 게임도 좀 하고 PC방도 가고 숙소에 들어오니까 저녁 시간대가 한참 넘은 거죠. 그래서 숙소 안에서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모여서 과자도 까먹고 떠들다가 휴대폰 게임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1시 정도 된 거예요. 새벽 1시. 그래서 이제 자야겠다. 우리 다 같이 자자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예. 그때 시간을 보니까 정확히 기억나는 게 새벽 4시 22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세식 변기기도 하고 그냥 너무 지저분했어요, 화장실이. 예. 무섭기도 했거든요.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냥 불을 누가 계속 켜놓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보면은 학교 복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은 화장실 불이 켜져 있으면 복도에 빛이 이렇게 새 나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이 볼일을 못 보면은 진짜 잘못될 것 같다. 대형 사고다 싶어서 일단 그때 시간대는 식당도 다 닫은 시간이었고 어쩔 수 없이 그 화장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저희 방이랑 화장실이랑 거의 끝과 끝이에요. 그 어두운 복도를 저희가 쭉 직진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 켜는 것도 제가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화장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저거 따라서 빨리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자 해서 일단 화장실 쪽으로 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그 칸이 딱 3개가 있었어요. 근데 3개 중에 한 칸은 일단 청소 도구함 칸이었고 2개가 변기였는데 2개가 근데 하나는 일단 거기에 수리 중이라 써 있었고 하나는 정확히 사용이 가능한 곳은 푸세식 변기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푸세식 변기에 사용 중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니까 어차피 여기 대관을 저희끼리밖에 안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 학교 선수들이고 어차피 내가 다 아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하고 제가 일단 갔어요.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 화장실 칸을 두드리는데 그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이제 사용 중인데 하고 제가 또 한 번 문을 두드리니까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안에서. 누가 있다라는 신호를 안 보내서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밑에 이렇게 신발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안에서 잠긴 건가? 싶어서 제가 그 옆에 청소 도구함 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청소 도구함 마포자루 빠는 그 수도꼭지 있는 그 밸브를 밟고 제가 넘어가려고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다 봤는데 안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밑에서 분명히 봤을 때는 심지어 푸세식 변기여가지고 발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지 하고 제가 좀 놀라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위칸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그 수도꼭지 밸브를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 밸브에.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아픈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갔어요. 네. 이제 배도 아팠는데 일단 허리가 더 아프기도 했고 일단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자. 왜냐면은 새벽 4시 반쯤에 화장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리면 저도 놀라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복도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제가 일단 복도까지 뛰어갔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뭐 어쨌든 뭘 제가 봤으면은 뒤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뒤를 딱 돌아보는데 어떤 남자가 키는 진짜 누가 봐도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키가 170 정도 됐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어느새 그 화장실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해서 보는데 누가 봐도 키가 190은 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엄청 컸었고 엄청 말랐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화장실 칸에 나와서 그 복도 그 화장실 불빛에 의존해서 그 사람이 보이니까 이게 제 시야가 그 사람이 점점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불빛도 어두워지면은 사람 형체가 이렇게 슬슬 보이듯이 그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도 왜 본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혹시나 저희 그 운동부 애들 중에 키 큰 애가 한 명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후배인데 걔가 이제 중학생 때인데 중학생 때여도 키가 185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A라고 치면은 야 A야 너 맞아?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제 쪽을 쓱 쳐다보더니
그 강아지들이 그 삑배기 있잖아요. 삑배기를 누르면은 애들이 갸우뚱하는 거 알죠? 근데 그 남자가 저를 보면서 갸우뚱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뭐지 하고 보는데 얘가 움직이진 않아요. 몸은 움직이진 않는데 얼굴만 목만 이제 갸우뚱거리는 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갈 생각도 없이 문을 잠그고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다가 어느새 제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무슨 툭툭툭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그 제가 아까 전에 천장이랑 가까운 창문이 배치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창문에서 그게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도 그 창문이 엄청 높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단을 올라가서 입구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좋게 2, 3m는 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형체가 쓱쓱쓱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창문 같은 거 약간 흐리게 보이면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유리물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그런 창문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자다가 깨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는 동기를 제가 흔들어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러니까 얘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뻗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갸우뚱거리는 속도가 엄청 천천히 거리더니 그 모자이크를 뚫어가지고 그 형체가 잘 보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에 그 흰자만 엄청 많고 그 동공이 너무 작은 그런 눈인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딱 보자마자 또 갑자기 삑삑이 그 누르면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것처럼 갸우뚱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니 제가 그걸 보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기절하고 일어나가지고 진짜 뭐지? 어제 봤던 게 뭐지? 하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그 동기들이랑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줬는데 맨 처음엔 그 선배들이 무슨 헛소리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여기 방이 더워가지고 너가 잘못 본 게 맞을 거야. 해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게 제가 잘못 봤다라고 확신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어제 일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진짜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이게 진짜로 기억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후배들한테 동기들이 얘기를 하다가 선배들은 다 나갔어요. 얘기를 듣다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중에서 제 동기 한 명이 야, 너 혹시 화장실에서 봤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장실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창문에서 봤다는 것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얘도 새벽에 잠깐 깼었대요. 자기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저를 깨웠었는데 동기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들 자길래 무서워서 저를 깨웠다가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혼자라도 갔다 오자. 어차피 자기는 큰 볼 일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오줌만 누러 가는 거니까 금방 싸고 오면은 뭐 와서 자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혼자 가야지 하고 혼자 방에 나왔는데 복도에 어떤 키 큰 사람이 서 있었다. 근데 키 큰 사람이면은 우리 후배 중에 그 A밖에 없는데 쟤는 근데 덩치가 있는데 복도에서 봤던 사람은 엄청 빼빼 말라가지고 진짜 뭐지 하고 자기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쪽을 보면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허리를 쑥 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기도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걔도 잠이 들었다 참다가 결국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도 이제 온몸이 소름이 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운동 갈 준비를 하고 짐을 챙겨서 나오기 전에 제가 코치님한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코치님이 야 너네가 그게 잘못 본 거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허스루하지 말고 그냥 운동 갈 준비를 하고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갔죠 저희가. 근데 제가 운동을 가기 전에 볼일을 참았으니까 너무 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일단 밖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 운동을 하러 저희가 다른 학교 애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다 같이 하고 나서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해줬죠.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나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너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러니까 그 애들이 다 같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 그 여관을 제가 B라고 할게요. 너네 B 여관에서 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 이러니까 야 거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예 안 가는 데야. 거기 엄청 낡고 귀신 나오는 데로 소문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화장실만 그런 거고 좀 낡긴 했어도 잠자는 데는 솔직히 에어컨만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 다른 학교 친구가 야 거기 4년 전인가? 나 초등학교 때도 걔네들도 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던 엘리트 애들인데 야 초등학생 때도 우리 거기 애들 전지훈련 와가지고
합숙을 그 B여관에서 했었어. 근데 거기 4, 5년 전인가 거기 어떤 남자가 그 화장실에서 자살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동네 사람들은 그 여관이 그쪽 하나밖에 없어서 다 알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엄청 와전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그 두 번째 푸세식 변기 칸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는데 이제 엄청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운터에 있는 사장님도 엄청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소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아예 그 방에 나갔다. 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방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애초에 잘 안 간다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거기 아는 사람들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된다고 말을 해주는데 그 여관 아저씨께서 화장실 사용을 어차피 말을 안 했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면은 저희가 어쨌든 대관을 한 거잖아요. 손님들이 나갈까봐 말을 안 한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뭐지 못 자겠다 하고 이제 그 애들한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코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는데 저는 여기서 다신 못 잘 것 같다. 아니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는 딴 데서 자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그 형체를 받고 어떻게 하루를 더 버티는지 그렇게 제가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여기서 못 잘 것 같으니까 그냥 코치님한테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냥 우리가 딴 데서 자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치님한테 저희가 다 같이 갔어요. 선배들한테도 부탁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치님이 야 어차피 오늘 저녁까지만 버티면 되는 건데 니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지금 다른 데 나가려면은 여기서 어차피 20-30분 차 타고 나가야 되고 여 근처에 여관이 없다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코치님께서 돈 쓰기가 아까우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냥 저녁에 어차피 짐 싸고 나오면 되니까 그냥 짐만 싸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그 차를 그냥 여관 바로 앞에다 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희가 짐을 빨리 싸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저도 일단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쪽만 계속 보게 되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제가 또 이제 좀 멍청이처럼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그 안에. 저희 방 안에. 그래서 지갑을 가져오겠다 하고 빨리 가져오라고 코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빨리 가져오려고 뛰어 올라갔는데 또 저녁 시간대니까 또 복도에 불이 또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복도를 제가 또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화장실이 이제 불빛이 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뭔가 엄청 빠르게 또 까딱까딱까딱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아니다 하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다 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차가 없는 거예요. 차 어딨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관 뒤에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시동 걸린 게. 그래서 제가 뛰어서 차를 탈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귀신을 본 게 맞구나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창문에서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숙소에서 짐을 챙기고 코치님 차가 있는 그 주차장을 나서는데 그 차를 타려고 제가 딱 창문을 봤어요. 근데 창문을 봤는데 사람이 볼 수 없는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느꼈던 게 3-4m 이렇게 엄청 높은 곳에 창문이 하나 딱 있었고 저희 방에만 창문이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천장에. 근데 그 밑에 뭘 밟고 올라갈 것도 없었어요. 뭘 밟고 올라갈 수가 없었고 그냥 쉽게 말해서 벽으로 기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게 사람이 거기서 보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본 게 귀신이 맞다. 귀신이 맞는 거다 싶어서 다른 데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었던 일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때 똑같은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돼요. 전지훈련을 가게 되는데 낯익은 그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중학생 때 귀신을 봤던 그 숙소였는데 전부 다 아예 뼈대밖에 없는 그 낡은 건물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리문에 폐업 써 있었고 그 창문도 이렇게 슬쩍해서 보이는데 창문도 다 깨져 있었고 예. 그래서 그쪽을 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그 숙소는 이제 다시는 안 갔고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쪽은 이제 안 간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학교 그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숙소에 있었던 관련된 일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었던 이제 귀신 이야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귀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섬뜩하네 이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아니 이건 안 무서울 수가 없죠. 어딘지 궁금하네. 강원도 어딘가. 근데 강원도 어디라고 말을 하면은 예. 이게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챌 수도 있어요. 또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이래요. 아유 또
엄청 좋아했는데 아니 진짜로 저희가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네네. 나중에 그 업체든 뭐든 전화 와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유 귀신 나온다며요. 예 귀신 나와요. 막 이런데요 진짜로.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예. 숙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없을 거예요. 폐업을 하고 나서. 아마 그 건물은 제가 알기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테니스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 예. 그래가지고 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갔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네. 그때 보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튼 감동아빠님께서 너무 섬뜩한 목격담을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네네. 자주 와주시면 참 좋겠지만 네. 뭐 주변 분들에게 만약에 없다면 주변 분들 분명히 귀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제 여자친구 썰도 있긴 한데 네, 집에 오면은 제가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분도 직접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감동아빠님이 말씀을 잘 하시긴 하는데 그 여자친구분도 이거 막상 참여하면 별거 없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돼요. 감동아빠님께서. 아, 근데 여자친구가 제가 부탁을 해왔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귀신을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아, 영화 보신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혹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 것 같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끄럽다 하더라고요, 아직. 샤이하다. 아무튼 감동아빠님께서 또 여자친구분의 이야기를 대신 들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강원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강원도는 진짜 물 맑고 산 공기 좋고 그런 곳이니까 가서 귀신 딱 한 번만 보시고 그러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감동아빠님께서 시들무 참여해 주십니다. 네, 오늘 참여를 해주시는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감동아빠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친구 때문에 이제 애청자가 됐는데요. 아, 여자친구분 옆에 계세요? 네, 지금 이거 같이 보고 있어요. 여자친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신다. 여보세요? 아, 지금 방송 보고 있거든요. 에어팟 끼고 있어가지고. 거짓말은 아니시죠? 네. 없는데 본인만 네, 보이는 여자친구는 아닌 거잖아요. 아, 네, 그럼요. 목소리 한 번이라도 안녕하세요만 들어보면 되는 건데. 인사드려달래요. 여보세요? 실존 인물이구나. 알겠습니다. 네, 실존 인물입니다. 이랬는데 진짜 목소리 못 들었으면 미스테리로 남았을 것 같아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자, 오늘 감동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약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제가 일단 두 이야기를 전부 다 초등학생 때 겪었던 실화 이야기고요. 오, 예. 모두 이제 귀신 얘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 예.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주의 깊게 들으시려면은 두 이야기 모두 상상하면서 듣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상은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감동아빠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살던 동네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저희 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약간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 골목길이 엄청 어두운데 골목길에 가로등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하나로도 이제 엄청 어두웠었는데 저희 집 앞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이제 밑에 주차장이 있는 그런 주택이었는데 그 빌라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세요. 이제 그분은 청각장애가 있으신 아주머니셨고 오른쪽 발목이 있지 않으셔서 볼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아줌마셨거든요. 네네. 그 아줌마께서 매일 마주칠 때 커피 사탕 아시죠? 그거랑 젤리를 좀 주셨었는데 예. 이제 그냥 어린애들을 엄청 좋아하시는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그 아주머니가 웃지 않은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를 저희 동네 사람들이 미소 아줌마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라면 한 번씩 겪어봤을 태권도를 초등학생 때 다녔었는데 배우는 시간이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하고 집에 갔었어요, 제가. 멀리 사는 친구들은 집에 태워다 주셨는데 저는 집 앞이라서 매번 걸어가기만 했었거든요. 예. 집이랑 체육관이랑 거리가 걸어서 5분 정도 걸리고 저는 그리고 겁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살던 집이 터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주일에 4-5번씩 가위를 좀 눌렸었거든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앞 골목이 엄청 어둡기도 하고 불빛 하나에 의존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 진짜 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권도가 끝나면 밤 10시 30분이니까 집까지 제가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태권도를 여느 때처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뭔가 그날따라 더 어두운 느낌이기도 하고 무서워서 또 뛰어가려고 했는데 빌라 단지에 주차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사람 인기척이 느껴져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길래 안쪽에서 약간 이런 소리도 들리고 뭐야? 약간 비명이랑 앓는 소리가 동시에 나는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고 있는데 사람이 약간 쩔뚝거리는 모션이 점점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제 엄청 기괴했었거든요. 그 모습이 엄청 커 보였어요. 쩔뚝거리는 모션이 엄청 커 보여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을 하고 센서등이 켜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켜지고 그 앞에 있는 형체를 보고 제가 모션이 엄청 컸고 기괴했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미소 아줌마 있죠. 그 아줌마가 말을 못 하시니까 으아 이러면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휠체어도 없고 오른쪽 발목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발목이 없으신 부분을 땅바닥에 짚으시면서 달려오고 있던 거예요. 짚으시니까 이제 양쪽 어깨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모션이 엄청 커 보였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센서 등을 제가 의존해서 바닥도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생사를 아스팔트 바닥에 짚으면 엄청 아프고 상처도 나잖아요. 빌라주택 주차장 바닥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달려오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자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고 계속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버님께서 나가보시겠다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다 5분 정도 지나고 들어오셨는데 밑에는 아무도 없다 걱정 말고 자라 하셔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다가 잠이 들어서 아침에 제가 초등학교를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약간 집 앞이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집 앞에 나가서 본 장면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니까 어른들이 다 그쪽에 몰려있길래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거를. 그때 그 주차장 어제 제가 미소 아줌마 봤던 그 주차장에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이 가려니까 저는 어렸으니까 어른들이 못 보게 막길래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질도 있기도 하니까 슬쩍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근데 뭔가가 바닥에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휠체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구나 싶어서 학교로 뛰어갔어요. 무서워서. 뛰어가는 도중에 제가 우연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스치듯이 들었는데 어제 미소 아줌마가 살해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는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은 범인이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하면 소름 돋는 게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달려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 무서웠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와, 그때 그 상황이 네네.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이었던 건가?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렸으니까 감독 아빠님은 또. 네네 맞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안타깝네요 이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가시고 계시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느긋하게 좀 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내용처럼 똑같은 집에서 일어났던 실화 이야기고 이것도 사람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희 집이 4층이었어요. 4층이었고 4층 위에가 바로 옥상이었는데 옥상은 저희 집 말고는 올라갈 수 없게 저희 아버님께서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 단지 같은 거 보면은 문고리에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다 아실 텐데 우유 가방을 걸어놓는 집이 많았잖아요. 예.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저희 빌라에 맨날 우유가 사라지는 사건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누가 우유를 가져갔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이제 한번 빌라에서 어른들끼리 회의가 열렸어요.
빌라에서 우유가 매번 사라지니까 경고문을 유리문에 붙여놓자 해서 경고문을 유리문에 붙여놨죠. 가져가면은 뭐 형사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는데 그래도 계속 매번 우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종종 있는 일이라 어른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그냥 우유 배달을 시킬 때 앞으로 대면으로 받자 이렇게 해서 회의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빌라 주민들도 그렇고 대면으로 받고 나서는 우유가 사라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간호사시거든요. 방문 검진을 하시는 간호사셨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혈액을 뽑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원심분리기라고 기계가 있는데 혈액을 넣고 돌리면은 고체랑 액체랑 나눠지는 용도로 아마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원심분리기에 돌리고 나서 이후에 어머니께서 집 문 앞에 가방을 놔두세요. 병원에서 가져가게끔 혈액을 다시 넣어두면은 병원에 가져가게끔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께서 뭐야 가방 벌써 사라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방을 가져간 게 빨라졌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넘어가셨대요. 그리고 그날 몇 시간 뒤에 어머님께서 전화 한 통이 와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까지 혈액 배달을 못 받았는데 혈액을 가방에 넣어두신 거 맞냐? 가방이 안 보이셔서 그냥 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의아한 거죠. 가방을 내놨기도 했고 혈액도 다 넣어놨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분명히 넣어놨다 가져가신 거 아니었냐? 해서 이제 어머님께서 가방이 어딨지 하고 밖에 나가신 거예요. 찾으시러. 그래서 한동안 집 근처를 다 돌아봤는데 보이지가 않으시고 집에 올라가시는데 저희 집이 옥상에 저희만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옥상 올라가는 계단 쪽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어머님께서 올라가니까 옥상에 그 혈액 담은 통이랑 피가 쏟아져 있었고 가방이 나뒹굴고 있길래 이제 어머님이 누가 장난쳤나? 이러고 이제 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외식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랑 형이랑 이렇게 4가족이 사는데 밥을 먹고 집을 올라갈 때 시간이 아마 저녁 시간대라서 대략 11시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상. 저희 집이 엄청 어둡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시킬 겸 누가 더 빨리 집에 올라가나 이런 내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전 형한테 지고 내가 졌네 이러고 제가 걸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형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니 놀라셔서 이제 뛰어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형이 하는 말이 누가 옥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형도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올라가시고 저도 이제 어머님 옆에 붙어서 같이 올라갔는데 아버님이 위에서 욕을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님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봤는데 제가 충격적인 게 저희 형이 누가 피를 흘리면서 쳐다보고 이제 옥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형이 봤던 게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던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검진해서 받아오신 그 검진을 하시면 혈액을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 가방 안에 있는 혈액을 어떤 남자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죽희죽 웃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걔를 잡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아저씨께서 와서 잡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가고 나서 한 3주 뒤인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여기 어디 경찰서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병동에서 탈출한 지 3주 정도였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이 우유를 여러 개 들고 도망가는 장면도 찍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우유를 대면으로 받아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주변을 이렇게 뒤지다가 뒤지고 하다가 가방을 뒤지다가 아마 혈액을 마신 걸로 추측이 된다. 와, 이렇게 예. 경찰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며칠 있다가 어떤 가족분께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셨는데 그 정신병동에서 탈출한 그 아들의 아버님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 이거 우유값이랑 전부 배상을 해주겠다 하고 배상은 받았고 저희 아버지도 여기 집터가 안 좋다 예. 생각을 하셔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야기처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따로 없었습니다. 와, 섬뜩하긴 하네. 아니, 핀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네네. 이제 마실 게 없으니까 제가 혈액을 마시지 않았을까. 와. 모두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제목 자체가 원래 우유도둑이잖아요. 네네. 근데 피를 그렇게, 와, 그것도 위에서. 네, 옥상에서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뭔가 알고 숨어서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야. 아니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 말고 네. 혹시 뭐 아껴두고 있거나 진짜로 그 원기용 마냥 숨겨놓고 계신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내용도 제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겪은 게 아니라 군대 선임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좀 섬뜩한 내용이 있긴 해요. 오, 그 선임이 뭐 거짓말을 했을지 아니면 진심으로 겪은 걸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네네. 건지 궁금은 하네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나온 군대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해상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제가 움직이는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신병이었어요. 신병이었고 어떤 선임이랑 좀 친해졌었는데 선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같이 당직을 쓰는데 배 당직을 쓰면은 배 전체가 새벽에 빨간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손전등 하나를 의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직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배가 엄청 컸던 배였거든요. 그 장소에서는 엄청 큰 배여서 배를 한 바퀴 도는데 40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선임이랑 같이 돌고 있는데 선임이 당직하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자기가 겪은 거고 너가 오기 전에 이 선임은 의가사 제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이야기냐. 저도 무서운 걸 좋아하기도 한데 겁이 많아가지고 그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신병이 왔었대요. 그 신병이 다른 선임들은 자기를 잘 챙겨주질 않고 하니까 군대 생활이 어려웠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의가사 한 선임 있잖아요. 그 선임이 유독 본인을 잘 챙겼었대요. 그 사람은 이제 A라고 할게요. 그 A 선임이 유독 본인을 잘 챙기니까 나는 이 A 선임이랑 잘 지내야겠다 하는데 그 A 선임이 무슨 작업도 안 나가고 매번 승조원 식당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침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예. 그날 신병이 당직을 돌아야 되니까 먼저 얼른 주무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선임이랑 인사를 하고 먼저 나왔대요. 근데 이제 당직을 쓸 때 돌면은 어디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장소에. 그렇지. 예. 근데 어떤 소리가 나가지고 그 승조원 식당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인가 하고 다시 들어가 봤는데 그 선임이 새벽 2시쯤에 TV를 켜놓고 TV에서 아무런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색깔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방송이 안 된다.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멍하니 울고 있더래요. 그걸 쳐다보면서. 오, 예. 그래서 그 신병이 A선님 거기서 뭐 하시냐. 내려와라. 이 시간에 지금 다 뭐 하시는 거냐 하니까 자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서 침실에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내려가냐고 이 얘기 좀 해봐라. 이러니까 그 선임이 그 신병 말고는 다른 병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꼴도 못 보고 말을 하는 장면도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응을 잘 못하는데 그 신병이 편하게 대해주니까 이 선임이 나만 잘해주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선임이 나 진짜 침실은 도저히 못 내려가겠고 나랑 같이 당직을 그냥 돌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침실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하고 억지로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임을 침실에 내려두고 얼른 주무셔라. 주무셔야 된다 이러니까 나는 진짜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A 선임이 하는 말이 이 침실에 지금 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그 지하 1층이라 그랬잖아요, 침실이. 오, 예. 그러면서 1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이제 다른 선임들이 다 놀라서 깬 거죠. 그래서 이제 당직 사관한테 무전을 쳐가지고 지금 A 선임이 갑자기 뛰쳐 올라갔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선임들이랑 전부 다 병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병사를 찾으러 가요, A를. 근데 찾으러 가는데 계속 안 보여가지고 어딨지 해가지고 방송까지 하게 돼요, 그 함장님께서. 방송을 하시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라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 선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선임이랑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선임이 상담 내용에다가 지금 나는 군 생활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이 배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상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조교들도 그렇고 저보다 윗사람들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그 신병 다니는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너가 지금 A랑 좀 같이 있으면서 얘기 좀 들어봐라 하고 그 신병이 A를 만나러 가요. 네.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로 군 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너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헛소리 하는 것 같다. 그냥 얘가 군대를 빼려고 이상한 소리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른 선임이 그 신병한테 와요.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너 일로 와봐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저 A가 생각하기에 너 그때 당직 쓸 때도 이상했지 않았냐? 침실에 우리 다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자기 혼자만 있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갔냐? 너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 신병이 물어봤어요. 예. 근데 다른 선임이 한 말이 소름인 게, 내가 여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선임은 너랑만 얘기한 것밖에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당직 쓸 때도 저 A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야, 침실에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 쟤 눈엔 너만 보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신병이 A 선임을 만나러 갔는데 그 선임이 계속 안 보여가지고 자기는 이제 군 생활을 못하겠다 이 얘기만 듣고 그냥 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예.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래서 선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있는 얘기 맞냐 하니까 우리 배 사람들 다 안다. 끝까지 들어봐라 해서 끝까지 들어봤어요. 야, 근데 A가 계속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찾다가 체력 단련실이 있다. 근데 계속 안 보여서 그냥 뭐 어디 있겠지 하고 말았대요. 간부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주말이었는데 체력 단련실에 헬스를 하러 갔대요. 예. 근데 그 A가 문을 이렇게 오른편으로 열면은 보이는 시선으로는 왼쪽이 먼저 보이고 문을 활짝 열면 오른쪽 벽면이 보였었는데 예. 그 오른쪽 벽면에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난 이제 여기서 아무도 안 보이고 너무 죽고 싶다. 그 신병이 보이는 거는 진짜 그 신병 이름만 딱 써놓고 얘밖에 없는데 날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벽면에 빼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A 선임이 체력 단련실에 앉아가지고 네. 벽을 보면서 멍 때리고 계속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간부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임한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의가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들은 거는 그 사람이 의가사를 하고 나서 간부들한테 갑자기 연락이 한 번 왔었대요. 어디 장례식장 좀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선임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액션을 친 줄 알고 좀 멀리 꺼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신병만 보였던 것 같고 좀 안쓰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있긴 하거든요. 예. 어이구. 그리고 좀 제가 무서운 이야기가 엄청 준비된 게 많긴 한데 이거를 제가 다음에 제대로 한번 길게 써가지고 한번 장편으로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감동입니다, 감동 아빠님.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예열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네네, 맞아요. 예열을 하고 언제든지 또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친구분과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명의 이제 부부를 독려했습니다. 결혼하셔야 돼요. 저희 방송 그 팬분들이시니까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셔야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감동아빠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주제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 너무나 또 섬뜩하게 짧지만 굵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